그러므로 히랍의 역사 그 자체도 아시아와 유럽 사이에 걸터 앉았던 대식민 시대 소아시아의 이오니아에서 번영의 꿈을 꾸었던 것이 필경은 아시아의 문명에 그들의 호흡이 적시어졌던 때문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요. 또 그들의 인물로서도 헤로도투스니 피타고라스니 하는 사학자, 철학자가 모두 다 이오니아 출생이었던 것만 보아도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제가 마케도니아로부터 일어나 다다넬서 해협을 동으로 건너 유럽인으로부터 대규모적인 아시아 정복을 감행했을 때도 독자적 문화를 가진 아시아 제민족을 통일시킬 수는 없었던 것이다. 그러는 일방으로 그들 자신은 의연히 그들의 길을 개척해 나가서 로마 시대를 기다려 유럽의 면목을 확실히 세움에까지 이르렀거니와 그 중간에 아시아의 문화가 오히려 저들을 육성시켜 주는데 큰 역임을 다했던 것도 잊어서는 안 된다. 플라톤의 사상 중에 인도의 영향이 들어있음도 그 하나요. 아쇼카 왕대 불교의 교세 서점도 헤아릴 수 있으려니와 무엇보다도 기독교와 회교의 유럽 침투가 그것이었다. 예수의 당시 유태 조국은 시리아에 병탄되고 로마 제국의 일부로서 대관의 치하에 들어 칼과 법률로서 아시아 민족을 정복하는 쓰라림을 받는 반면에 아시아적 정신의 산물인 신의 왕국을 설파함으로써 유럽의 권력세계에 항거하여 마침내 사상의 개가를 부르게 된 것이다. 그리고 또 아라비아의 사막에서 칼과 코란을 들고 일어나 피부의 빛깔이나 시성이나 신분 등 모든 것이 유일 진신 앞에서는 일체 평등인이라고 부러짓던 마호멧의 정열과 기염이 세계의 한쪽을 지배하기에 충분하였던 것은 물론이었거니와 시리아의 여러 도시를 함락하고 페르시아 및 그 전체 제국을 정복한 채 그 세력이 서로 뻗어 터키스탄을 넘고 다시 일전하여 이집트를 공략한 채 아프리카 북안내까지 그리고 또다시 지중해를 건너 스페인을 수중에 넣고 일시는 프랑스의 중앙에까지 진출하면서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는 인도, 이집트, 히랍, 페르시아, 갈대아, 로마, 유태 등의 기성 문화를 섭취하여 아라비아의 신문화를 형성하고 마침내 유럽에 있어서 근대 학문에 막대한 공헌을 제공하였던 사실은 그것이 르네상스의 모태가 되었던 것으로도 설명할 수 있으려니와 무엇보다도 가까운 상식으로 아라비아 숫자라든지 대수를 알제브라, 화학을 체미스트리라 부르는 아라비아의 말로서만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그 중에서도 소위 성묘 탈환을 위요한 일면 종교 전쟁이요 일면 동서 대결이었던 전후 200년간 200만 명의 대희생을 내어가면서까지 싸웠던 결과로 유럽의 민중은 예수의 이름 아래서 환기되고 단결되어 기독교의 유럽화와 함께
유럽적 의식이 강화됨에까지 이르렀다는 사실과 아울러 아라비아 과학의 맥락을 타고 일어난 1320년 이후 2세기간의 문예 부흥으로 말미암아 유럽인은 지성 위에서나 정치, 경제, 사회 전면에 긍하여 세계의 지배자가 되는 든든한 계급 위로 올라섰던 것이어서 세계 문명 사상으로 보아 비로소 동서의 위치가 전도되게 된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대로 오늘날 서양의 문명이란 것을 그 역사적인 유서로서 따지면 이같이 아시아적 태반과 요소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음을 설명할 여지가 충분하다고도 하겠지만은 필경 그 결과론에 있어서는 또한 엄연히 동양과 서양의 대립을 면치 못하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남는 것이다. 같은 동양, 같은 서양이 각각 그 내포된 인종상으로나 지역상으로나 문화상에 있어서는 반드시 동일한 계통도 유래도 아니건만은 그러한 내부적 상의는 초극하고서 어떤 공동성과 유형성 앞에서는 필경 동양은 동양으로 서양은 서양으로 각각 그 특색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시아인과 유럽인을 두 개의 형으로 구별한 최초의 설명자인 저 의학의 조상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이나 아시아 대유럽 사상의 최초의 고무자인 헤로도투스의 학설을 반드시 전면적으로 말살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근대 사상에 있어서 우길의 세력으로 아시아를 점탈해 들어온 유럽인의 모습은 16세기 이래 혹은 무역, 혹은 포교, 혹은 정복 등의 가전 형태로 나타났거니와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등의 손이 저마다 동양의 구석구석을 건드리게 되었던 것이다. 여기에서 비로소 동양의 일부분인 우리 민족도 저들 서양인과 접촉해 되고 그리하여 새 세계, 새 문화가 있음을 발견했던 것인데 이를 국사상에서는 선광시대 이후에 와서 찾을 수밖에 없다. 선조 말년경에 북경으로부터 돌아오는 사신을 통하여 유럽의 지도를 보고 비로소 서양에 대한 지리적 지식을 얻었고 또 그 뒤를 이어 그 당시 북경에 와서 선교하던 이마두의 천주실이란 서적이 들어와 그들의 사상 교의를 알게 되었다. 인조 때에 있어서도 사신 정두원이 자명종과 지도를 가져오고 청해 볼모로 갔던 소현세자가 탄양망에 주는 여러 가지 도서를 가지고 온 일이 있었거니와 이로부터 혹은 대륙을 통하여 서교를 받고 또 혹은 해양을 통하여 그들의 문물에 접하였던 것이다. 북경에 가서 서양인 선교사에게서 세례를 받고 돌아온 신진파의 이성훈을 위시하여 새 사상, 새 교양에 따라 사당을 헐고 제사를 폐하는 등 재료의 습성에 반기를 드는 이가 결코 일 이인에 그치지 아니했고 정조 때 이후 사학의
명목 아래 윤지충, 권상현 등이 사형을 당한 것을 필두로 청인 신부, 주문목, 남인 신도, 황사영 등 많은 사람이 목숨을 빼앗기고 마침내 헌종 때에 한국인 최초의 신부 김대근의 순교를 봄에까지 이러면서 서교는 마침내 은자국의 금단 장막을 찍고야 말았던 것이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